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성원학원의 국어과 김상규입니다. 예, 여러분들 3월 모의평가, 2016년도 3월 모의평가 어떻게 잘 치렀나요? 예. 어떻게 본다면 이 3월 모의평가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월 모의평가가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믿으실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냥 충고 어린 충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3월 모의평가에 대해 성적이 조금 낮다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3월 모의평가, 그죠? 올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육청 평가라고 하는 것을 처음 치러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우리가 B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금 쉽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상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가 이제 국어가 A, B가 통합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세요. 시험 문제가 어렵건 쉽건 간에, 그죠? 성적 구분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된다?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해설 강의를 해볼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틀린 문장, 아니면 틀린 문제, 그죠? 예, 틀린 문제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문제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틀렸을 때 왜 틀렸을까? 그 다음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라는 것을 좀 상세히 살펴보는 것으로서 오늘 이 해설 강의를 중점을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면은 11번 문제가 나와 있죠. 그죠? 예. 문법 문제, 그죠? 예. 자, 우리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기의 가에서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예. 문법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문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하고 그리고 문제 속에서 제시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소위 우리가 퍼즐 맞추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법 문제를 여러분 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내용은 다 아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해줘도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거죠. 다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기 속에서 설명을 안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설령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보기에서 아무리 제시를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막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보기 내용 보시면은 자, 선생님 말씀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의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문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의문에서는 우리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분절 의문에서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또 자음에는 유성음, 무성음, 달리 말한다면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안 울림소리에는 우리가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아니면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 그리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자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울림소리라도 우리가 니을, 리을, 미음, 이응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 중에 리을이라는 것이 유음이라든가 아니면은 니음, 미음, 이응이라는 것이 비음이라는 것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 출제자가 알고 있다라는 것에 모르고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문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리고 선택지에서 요구한 것을 찾아 들어가는 일종의 퍼즐 맞추기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래,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공부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자, 문제를 읽어봤더니만은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그래, 의문의 변동에 관한 문제더라라는 것. 됐니? 자, 이 의문의 변동에 관한 문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치렀던 그 모의고사, 그죠? 예, 문법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다 뭐에 관한 문제냐? 그래, 의문의 변동에 관한 문제였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이제 하나의 정형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문법 문제 첫 번째 묻는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다? 그래, 의문의 변동에 관한 문제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내기를 했어요. 바로 무엇이냐 했을 때 11번 문제가 의문의 변동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 예, 그렇게 내기했는데 역시 내기는 제가 이기나 봐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3월 교육청의 모의고사에서 바로 11번 문제로서 의문의 변동에 관한 것이 나왔더라. 그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가봅시다.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일어났네요. 나타와 나타가 활용될 때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의문의 변동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됐니? 그랬더니 학생이 둘 다가 됐나요? 둘 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의문의 땡땡 현상이 어떻게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낫다라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낫다라거나 그죠? 예, 이것이 의문 변동에 어떠한 것이 존재하느냐라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더라? 그래, 네 가지가 있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첫 번째가 뭐였더라? 그래, 교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 그죠? 예. 그 다음 또 하나가 뭐 있었더라? 하니까는, 단락이라는 것이 있더라.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더라? 첨가라는 것이 있더라. 됐니?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 축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자,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자, 얘는 이제 발음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살펴보니까 어떻게 됐어? 그래, 받침의 시옷으로 나타났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받침 발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옷은 없죠. 어떻게 된다고요? 7개 자음이 있다라는 거. 그래, 이것도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게 되고, 그죠? 자, 그런데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요. 자, 디귿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다고? 그래, 파열음에 속한다라는 거야. 파열음 뒤에 자, 무엇이 왔다고요? 그래, 기읍,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예사소리죠. 예사소리가 올 때는 그 예사소리를 어떻게 발음해 준다고? 그래, 된소리로 발음해 준다라는 것. 됐니?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된소리 대기 경음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살펴보니까 그래, 뭐가 왔니? 디귿이 왔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것. 일종의 경음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 본다 그러면 자, 시옷이 디귿으로 뭐 했다고요? 그래, 교체했다라는 것 하나 확인되고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재밌는 거 하나 보세요. 자, 디귿이 쌍디귿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냐? 자, 디귿에다가 하나가 디귿이 더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쌍디귿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여기서 말하는 쌍디귿도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의문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어디에 해당되는데? 그래, 파열음에 속하거나 아니면 된소리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디귿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쌍디귿으로 바뀐 것은 됐나? 예, 하나의 교체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아마 이런 문제 여러분들 풀어본 적 있었을 겁니다. 됐어? 자, 그럼 다시 갑시다. 디귿이 역시 마찬가지로 쌍디귿이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래, 교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낫다라는 것은 우리가 용언에 속한다. 용언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활용 형태를 또 하나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낫다 어가 나에다가 자, 어미 아를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된다고요? 나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이렇게 발음하더라라는 거죠. 나아라고 발음하게 되더라라는 것.
됐니? 예. 그래 보니까 또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 여기에 있는 CO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라는 것. 됐니? 자, 그래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음운 변동 현상 하나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래, 탈락이라는 것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갑시다.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음운 변동이 나타났다고? 교체. 두 번째 뭐 나타났다고? 탈락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다라고 할 때 낳다. 이거 한번 볼게요. 됐니? 자,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 히읗과 디귿이 만나니까 뭐가 된다고요? 거센 소리인 티귿이 되더라. 그래서 발음을 해보니까 낳다. 이렇게 우리가 발음이 된다라는 것 알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래 되겠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X, 히읗, A, Y가 됐습니까? 예. 뭐가 된다고요? X, B, Y가 될 때에 이때 B가 뭐가 된다고요? 그래, 거센 소리라고 한다면, 자, 거센 소리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래, 우리 말하는 츠크트프, 제가 외우기 쉽게 뭐라 그랬죠? 피카츄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됐나요? 예. 그래서 츠크트프 됐습니까? 예. 그렇게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거센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말했던 거센 소리를 우리가 음운의 변동으로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바로 축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나타를 가지고 히읗 디귿이 만나서 뭘로 바뀌었더라? 티귿으로 바뀐 것은 첫 번째 축약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라는 것이 용언에 해당되니까 그 활용적인 모습도 또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뒤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뭘 갖다 붙여볼까? 그래. 자, 활용형 어민 R을 갖다 붙여보자.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쓰더라고요? 그래.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아서라고 이렇게 쓰더라. 그죠? 그런데 발음상으로는 어떻게 납니까? 살펴보니까 아하,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발음 기호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발음상으로 살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역시 히읗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됐니?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음운 변동 나왔네요. 뭐 나왔습니까? 그래, 탈락이라는 것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가 표기를 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그대로 나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재밌다. 뭐라고요? 저 앞에서 보니까는 우리가 몸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몸이 나라고 이야기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나아라고 이렇게 씁니까? 아, 이렇게 안 쓰죠. 그죠? 자,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더라고요? 그래, 나아. 이렇게 쓰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 그래, 가만히 살펴봐요. 발음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그 다음에 표기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발음상으로는 나라고 하지만은 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고 쓰더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되겠네. 됐습니까? 예. 자, 일단은 앞에서 선생님이 물었던 것이 바로 뭐였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이냐부터 먼저 물었죠. 그랬더니 둘 다, 그죠? 예. 음운의 땡땡 현상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음운의 땡땡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 살펴보니까, 아, 다른 거 없네. 바로 교체와 탈락이 있었으니까, 얘는 축약과 탈락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탈락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Oh, that's alright. 그래, 맞아요. 잘했어요. Very good.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그죠? 예. 자, 무엇이? 그래, 탈락 현상이 이래 되겠네요. 그죠? 일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자,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아이고야, 또 재밌는 거 나왔네요.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변동이 어디에?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됐습니까? 자, 이 말의 개념 여러분들 또 익히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을 또 제시했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갑시다. 자, 나타와 나타는 다음 중 됐나요? 예. 이제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기를, 자, 표기 반영 여부라는 것을 물었더라.
된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겠네요. 바로 불규칙 활용과 규칙 활용이라는 것 됐나? 예, 요거의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됐니? 자, 그러면은 다시 자, 감독님 이쪽 잠시만 좀 해주세요. 예, 자, 우리가 이제 규칙이냐, 그 다음에 불규칙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간과 어미가 결합을 했을 때 어간의 모습이 변하거나 또는 어미의 모습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변할 때에 그죠? 예. 즉 활용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의 형태가 변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 불규칙 활용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 나타라는 것을 가지고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었죠? 아라는 활용형 어미를 갖다 붙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랬더니만은 무엇이? 그래, 시옷이 떨어져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뭐가 변했어요? 그래, 우리가 어간의 모습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하. 불규칙 활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예. 자, 그런데 얘는 보니까 어때요? 아하, 나라고 하니까 쓸 때 그대로 나가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규칙 활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갑시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타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 불규칙 활용을 하니까 요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규칙을 활용을 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표기에 반영하느냐, 표기에 미반영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됐습니까? 자, 보세요. 이래 됐죠. 자, 나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냥 그대로 뭐 했어? 그래, 나라고 썼죠. 됐습니까? 예. 발음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나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런 거겠죠. 발음상으로 나타나는 대로 그대로 쓰느냐?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 어간과 어미의 모습을 살려 쓰느냐라고 한다는 거죠. 됐니? 그래 본다면 그대로 우리가 써 나가니까 표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그러한 어떤 활용 여부, 달리 말한다면 발음 유형 여부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하, 미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한번 또 살펴가 봅시다. 됐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학생이 이제 묻잖아. 뭐라고요? 나타는 됐습니까? 뭐가 된다고? 그래. 소위 불규칙 활용을 한다. 불규칙 활용을 한다는 것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 C였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나타는 규칙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표기에 반영하느냐 했을 때 반영을 안 해. 하니까 요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앞에 탈락 그대로 잡아주면서 자꾸 들어가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그래,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문제 갔나? 예, 가봅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문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항상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 자 이제 12번 문제. 자, 이것도 개인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법한 것이더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문제 그대로 갑니다. 밑줄 친 말 가운데 에서 보기의 A의 사례로 추가하기에 아이고야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었네. 그죠? 예. 자, 그럼 보기 내용 갑니다. 일어났네요. 합성어의 품사는 일어났다. 야,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합성어의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되죠. 자, 합성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알면 안 돼. 단순히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외우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넓은 범위까지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합성어는 우리가 의미에 따라서 그 다음 우리말 어법에 맞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의미 관계에 따라서는 우리가 대등적 합성어, 그죠? 그다음 종속적 합성어, 융합적 합성어, 반복적 합성어 이런 것도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어법에 맞다 혹은 맞지 않다, 그죠? 맞다라고 했을 때 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른다. 그다음 맞지 않았을 때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른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합성어라면은 쭉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여기서는 합성어에 무엇까지도 물었더라고요? 품사까지도 물었더라. 품사 잘 모르는 학생들 있죠? 다시 문법책 꺼내는 거야. 그래서 품사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우리 품사는 8개인지 9개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제가 물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혼동할 거야. 자,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뭐라고요? 그래, 8개인가 9개인가 라는 것. 됐습니까? 예. 10개 있는 친구 있다고? 에이, 10개까지는 너무 많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다시 갑시다. 합성어의 품사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무엇의 어근의 품사와 관계없이, 그죠? 새로운 품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 자, A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자,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했을 때 맨 끝에 구성 성분의 무엇에 따라서 품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얘기해놨네요.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라고 이야기해놨네.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잠깐만 볼게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큰 집이라는 것은 그죠? 예. 무엇과 무엇의 결합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크다, 커다랗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크다의 어근 무엇? 그래, 크에다가 됐니? 예. 그 다음에 우리 하우스의 개념이겠죠? 그죠? 집을 나타내는 어근 이것이 만났습니다. 됐니? 선생님 그러면은 크 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은 또 여러분들이 합성어의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어법에 맞고 안 맞고 즉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을 모른다고 보는 거죠. 됐니? 예. 자, 크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큰 집이 되는 거야? 그래. 앞에 용언에 해당되는 것과 뒤에 체언에 해당되는 것이 결합될 때에는 됐나요? 예. 앞에 있는 용언이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준다라고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는데요? 그래. 환영형에 그래. 어미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 들어가주는 것이 우리의 문법 규정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관용형 어미인 니은이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말 어법에 맞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이제 이해되시겠어? 예. 자, 그래서 뭐 했다고요? 그래, 큰 집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됐니? 예. 그러면 다시요. 큰 집은 우리가 품사로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명사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데? 그래, 커다랗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크다라는 것은 형용사인데 집이라는 명사와 만나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뒤에 오는 것의 품사를 그대로 반영을 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예. 또 한번 보세요. 자, 본받다 해서 이 본이라는 것, 그래, 본을 받다라는 거야. 그 본이라는 것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근원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품사로 본다면 뭐가 된다고요? 명사가 된다. 그죠? 그러나 받다라는 것은 받는다라고 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동사가 되더라. 그러면 다시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본받다라는 것은 우리가 품사로 보면 어떻게 돼요? 본받는다라는 말이 되니까 얘는 동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게 됐네요. 뒤에 오는 어근의 무엇이 품사가 됐나요? 예. 새로 만들어진 말에 무엇의 품사가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례와 됐습니까? 예. 이 사례로 추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지 5개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죠? 그 5개의 우리가 합성어 여부부터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합성어의 어근과 어근을 구분해 봐야 될 것이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어근의 품사와 새로 만들어진 어근의 품사가 일치되느냐의 여부를 따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됐니? 여기서 묻는 문제가 바로 그런 형태의 문제잖아.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선택지 1번에 뭐 나왔습니까? 그래, 어느새라는 것이 있더라.
됐죠? 그 다음에 선택지 2번은 보니까 이랬네요. 남달랐다 라고 해서 밑줄 꺼놨고 됐니? 예. 3번, 5번은 제가 넘어가고요. 자, 4번 선택지 좀 보도록 할게요. 땡땡땡 땡땡땡 됐습니까? 예. 낯설다 라는 거 됐니? 예. 이것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해보자. 됐니? 자, 어느새라는 거 됐나요? 예, 품사부터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3학년이더라 라고 하니까 얘 품사는 부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니? 예. 그 다음에 남달랐다. 자, 이거 잠깐 보세요. 남달랐다라고 해서 용어는 항상 활용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본형을 항상 파고 들어간다라는 생각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남달랐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형으로 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남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다시 남다르다의 품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형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낯설다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한다고요? 품사로 본다면은 역시 형용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나? 예. 형용사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어근은 어떻게 결합이 됐는가라는 걸 살펴볼 텐데, 자, 어느새라는 것은 어떻게 결합됐다고요? 그래, 어느에다가 플러스 무엇요? 그래, 새라는 것이 어떻게 갖다 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근데 이 새라는 것은 우리 소위 나 완전히 새 됐어. 이때 새는 아니겠죠. 그죠? 예. 이때 새라는 것은 우리가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새야.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음축약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이때 어느라는 것은 보니까, 자, 어느 집, 어느 곳간. 이래 보니까 어느라는 것은 뒤에 오는 뭘 꾸며주는 거야? 체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얘의 품사는 뭐가 된다고요? 그래, 관형사.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사이 그죠? 예, 건물의 사이를 두다 그죠? 예, 친구 사이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사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사로 본다면 뭐가 되는 건데? 그래, 명사가 된다. 재밌네요. 자, 관형사와 명사가 만났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어느새는 품사가 어떻게 돼버린 거야? 아이고야, 부사가 되어버렸네. 그러면은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 뭐라고요? 뒤에 오는 어근의 품사가 새로운 말의 품사가 된다. 자, 어때요? 뒤에 오는 어근의 품사가 새로 만들어진 말의 품사가 된다. 일치되니? 일치 안 되잖아.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 끝.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남다르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데? 자, 남다르다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냐? 그래, 남에다가 다르다. 이것의 결합 아니겠니? 그죠? 그러면 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타인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사.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르다, 다른다 되니? 아이고, 안 된다. 그러니까 얘 품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용사. 그러니까 뒤에 오는 것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따라간 것이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보기에 제시한 사례에 해당되겠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낯설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죠? 자, 무엇과 무엇의 결합일까? 그래. 낯이라는 것에다가 그 다음에 설다라는 것 됐나? 예. 설다라는 것은 뭐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뭔가 대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가 된다고요? 그래. 예. 형용사야. 됐습니까? 예. 그럼 이때 낯이라는 건 뭔데? 하니까 얼굴이라는 거. face 됐나요? 제 얼굴 어때요? 송중기 닮았죠. 그죠? 예. 그것과의 비주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때 낯이라는 것은 우리가 품사로 본다면 뭐가 된다고? 그래, 명사 이러잖아. 그래서 낯이 설다 이래 된단 말이야. 그죠? 낯설다라는 건데 자, 만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형용사가 그대로 형용사로 갔네. 그러니까 뒤에 붙어있는 어근의 품사가 새로 만들어진 단어의 품사로 연결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앞에 제시한 보기에 사례가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예. 자,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문법 문제를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됐니? 예. 이 두 문제를 다 맞춘 학생이라면 나머지 문법 문제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두 문제 가운데서 한 문제라도 틀린 학생이 있다 그러면 내가 왜 틀렸는가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하거나 아니라면 기본적인 어법 내용, 문법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됐니? 항상 출제자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빈틈을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야, 고등학교 3학년 금방 흘러가 라고 이야기해. 그러나 공부하는 걸로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법 문제에서 우리가 한 문제 틀리면다면은 어디서 점수를 받겠니? 그죠? 예. 국어 영역에서 한 문제 틀려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는다. 에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 어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반드시 익히도록 하세요. 그것이 이번 3월 모의평가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이제 시사되는 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학생 여러분, 28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이번에 비문학 문제, 우리 흔히 말하는 독서 영역의 비문학 문제 어떻습니까? 조금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했죠. 그런데 자, 이렇다는 거죠. 머리는 아프게 하더라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지문 내용이나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문 속에서 그 해답의 근거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죠? 예. 어느 시간 내에 찾아내느냐. 이것을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머리를 아프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앞에 우리 인문지문이라든가 경제지문, 그 다음에 예술지문,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뭐 과학지문이라고 할까요? 그죠? 예.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20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우리 뭐 20시간 너무 깁니까? 그러면은 800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 아이, 그것도 이상해. 그러면은 80분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이 독서 영역의 문제를 틀릴 학생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 문제에서 요구했던 모든 해답의 근거는 다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지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허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촉박하다 보니까 그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놓친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놓고 봤을 때 이번에 독서 영역에 나와 있는 지문이라든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됐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8번 문제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작년만 마찬가지예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 됐습니까? 최근에만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더라? 바로 이 과학 지문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가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근데 왜 과학 지문이 자꾸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가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 떨쳐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맞서 싸울 상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항복할 거예요. 허나 상대방이 어때? 그래, 내가 싸워볼 만한 친구다 라고 한다면 어때? 싸운다라는 거죠. 에이, 싸워서는 안 되겠지만 됐니? 그렇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앞에 있는 상대가 아유 조그만한 게 요거 뭐 소위 한줌거리도 안 돼 라고 했다가는 또 나중에 큰 코 다쳐요. 왜요? 소위 말해서 불의의 습격을 당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실수를 해서 안 되고 앞에 있는 상대와 최선을 다해 싸운다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됐니? 자, 이 28번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대로잖아요. 보세요. 자, 윗글을 뭐 해서? 그래, 바탕으로 해서. 됐니? 자,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보기라는 것도 잠시만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소위 비문학 영역에서, 즉 독서 영역에서 보기를 많이 제시해 줍니다. 그 보기에 보게 되면은 실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원리라든가, 아니면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문을 벗어난 것일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예, 대답 잘하네, 그 친구. 예. 그래서 항상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문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문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내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이라는 것을 읽어나가면서 또 보기를 읽어나가면서 그것을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우리가 섞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됐니?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자, 이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렇죠? 자,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해요. 됐니? 예. 중간에 뭐가 확 뜨는 바람에 그랬어? 예.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보기 내용 다시 한번 보자. 그죠? 자,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계 검사는, 어이구야, 뭐라 그랬어? 비파계 검사는. 됐니? 예. 음파 중에서, 어이구야, 뭐 나왔어요? 음파 나왔네. 음파 관련해서 앞에 지문에서 본 적 있니? 그래. 그 기억력도 떠올려줘야 되죠. 왜요? 그 기억력을 떠올려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찾아가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야. 됐니? 예. 자, 음파 중에서 주파수가 2만 헤르츠 이상인 초음파를 시험체에 입사한 후에, 그죠? 무엇을? 그래, 반사파를 감지하여. 그러니까 갖다 집어 넣었더니만 다시 거기서 뭐 한다고요? 튀어나오는 것이 있더라. 이걸 뭐라 그랬어요? 반사파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그것을 감지하여 시험체 내부의 결합 유무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가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게 화면이 조금 어떻게 고르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가는 여러분들 시험지 있잖아. 시험지에서 같이 봐. 그죠? 예. 가는 이러한 검사 방법을 도식화한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자, 요거 잠깐 볼까? 세로축은 뭐라 그랬습니까? 입사파의 세기를 기준으로 한 반사파의 무엇이라 그랬니? 상대적인 세기. 무엇이라 그랬어? 반사파의 상대적인 세기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죠? 예. 그것을 비율로 보여주는 것이고, 가로축은 뭐라 그랬니? 그래. 반사파가 감지된 시간을 거리로 환산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됐니? 예. 그럼 다시요. 자, 가로축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요 부분은 우리가 거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환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예. 다시 세로축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사파의 상대적인 세기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세로축은 반사파의 뭐가 된다고요? 그래. 상대적인 세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자, 이걸 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보기에 보게 되면 그래프라는 것이 잘 나와요. 됐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뭘 실수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수학 문제에서 그죠? 예. 자, X축, Y축이라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됐니? 예.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미선 선을 하나 끊었을 때 일종의 기하 곡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냥 이거 보고 푸는 거 아니잖아. 뭐고 풀어요? 그래. 이 곡선에 해당되는 일종의 수식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풀잖아. 됐니? 예.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프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항상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세로축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반사파의 상대적 세기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가로축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소위 말해서 무엇을? 그래. 감지된, 맞습니까? 예. 그래서 반사파가 감지된 시간 됐습니까? 예. 그 시간을 어떻게 한다? 거리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 됐니?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 예.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못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문제를 풀 수가 없지. 수학에서 우리가 수식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 똑같은 이치다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선택지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택지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단순히 지문을 읽었던 내용에 대한 추측으로 본다. 에이, 그렇게 하는 순간 틀려버리는 겁니다. 항상 해답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줘야 된다고요? 지문 속에서 눈으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됐니? 예. 단지 읽었던 경험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기억 가지고 선택지를 바라본다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못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야.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기억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예. 반드시 보고 들어가자.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는 연습을 해주는 거죠. 자, 선택지 1번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네요. 가에서 결합 부위에서 반사된 무엇은요? 그래. 초음파는 됐습니까? 예. 뭐라 그랬니? 입사파보다 진폭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예. 어이구야. 지금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찾으니까 이래 되겠네요. 반사된 초음파는 됐습니까? 예. 입사파보다 진폭이 작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지문 내용 속에서 뭐에 해당되는 걸 찾아줘야 될까? 반사파와 입사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줘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부분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하니까 그래, 맨 마지막 6번째 단락 봅시다. 됐어? 자, 밑에 3번째 보니까 이렇게 났죠. 다만 자, 파동의 에너지는 그죠?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이래 됐네. 입사파 파동의 에너지 중에서 일부분만 포함하는 반사파의 진폭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낮다라고 이야기했네. 그죠? 예. 지금 선택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반사된 초음파는 입사파보다 진폭이 작겠다.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이래 되잖아. 그죠? 예. 자, 모든 해답의 근거는 다 어디 있다고요? 그래, 지문 속에 있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됐습니까? 예. 그럼 선택지 1번 맞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이렇게 해놨네요. 가에서 시험처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됐습니까? 예. 뭐라 그랬니? 시험처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래, 두께가 두껍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두께가 두꺼울수록. 자,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뭐 한다고요?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이구야,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라고 이야기했다. 높은 주파수 어디 나와 있더나? 아하, 우리가 세 번째 단락 정도 가니까 높은 주파수의 개념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죠? 예. 자, 우리가 두 번째 단락 맨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해놨어? 파동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주파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바로 이 주파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 봅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자, 역학적 파동은 진행하면서 매질에 흡수되어 에너지를 잃기도 하는데, 자, 음파의 경우 저 앞에 보기에서 우리는 지금 뭘 봤다 그랬습니까? 음파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뭐라고 했어요? 음파 중에서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음파에서 됐니? 예. 자, 이렇게 얘기해놨네요. 음파의 경우 주파수가 높을수록 매질에 더 잘 흡수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진행되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있네.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말하면 높은 주파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질에 뭐 한다고요? 흡수되어서 됐니?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멀리 진행할 수 있어 없어? 그래, 멀리 진행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예.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가에서 시험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됐습니까? 예.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더 진행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높은 주파수가 아니라 그래, 낮은 어떻게 해요? 주파수를 이용해 줘야 되는 것이 맞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 그렇게 본다면은 다음 몇 번이 되는데 2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이제 자 3번하고 4번이 있는데 자 4번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은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4번 선택지를 왜 설명해 드리냐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보기 속에서 나타나 있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았느냐를 묻고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 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X축과 Y축 값의 값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의 수식적 기호를 파악하듯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죠? 자, 선택 사업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서 결합 부위가 초음파 센서와 자, 뭐라 그랬니? 더 가까웠다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가까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했어? 거리에 해당되겠죠. 됐니? 예. 자, 저합수 물어볼게요. 자,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예. 자, 거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였죠? 그래. 바로 이 가로축이었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에서는 0, 10 이래 됐으니까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니? 됐니? 예. 자, 그럼 보세요. A는 됐나요? 현재보다. 그래. 어디 나타났겠니? 왼쪽에 나타났겠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됐어? 예. 보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래 놨잖아요. 바로 가로축은 반사파가 감지된 시간을 뭐라고요? 거리로 환산해 본 것이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 0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멀어지고 있더라. 선택지에서 뭐라고 그랬어? 더 가까워졌다.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니? A 부분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왼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예. 제가 왜 그래프에 X축과 Y축의 값의 의미를 자꾸 보라는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예.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 다음에 선택지 5번. 자, 나에서 B가 100% 흡수되지 않은 것은 초음파의 에너지 일부가 시험체에 뭐 한다고요? 그래. 흡수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세 번째 단락의 제일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그죠? 자, 파동의 진행 속도는 파장과 주파수의 곱으로 나타내며 파동의 속도가 일정하며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는 특성이 있다. 그런 소리 났잖아. 역학적 파동은 진행하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매질에 흡수되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잃기도 하더라라는 거. 그럼 결국은 자, 에너지 일부가 시험체에 흡수된 것이 어떻게 돼요? 원인이 되거더라. 즉 다시 말하면 에너지
성취가 100%가 되지 않는 것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됐나요? 예.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 독서 영역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또다시 모의고사 전체로 생각해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것은 아니다. 항상 뭐 해야 되겠다? 지문을 살피고 그 안에서 해답의 근거가 되는 것을 찾아주는 연습을 자꾸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그래서 지문의 분석 방법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익히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선택지에서 그 해답의 근거가 지문에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자꾸 찾아주는 연습이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더라. 단순히 뭐 하지 않는다고요? 기억에 의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다음은 문학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야, 제일 처음에 나온 지문이 바로 뭐예요? 그래, 극문학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랄까요? 작품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33번 문제에서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 틀렸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본문 자체에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달랐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33번 문제를 중심으로 보는데 아이고야 3자가 지금 하나 지워져 있죠? 제가 적어 넣어드릴게요. 됐습니까? 예. 자, 33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윗글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었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뭘 중심으로 봐야 되겠어? 보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일어났네요. 윗글로 보아서, 그래, 무대는, 됐습니까? 왼편의 그림과 같이 어떻게 돼 있다?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더라. 그림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A에서는 9, 10장의 중심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B에서의 내용은 A 혹은 C와 어떻게 해요?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그죠? 자,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무대 중앙 및 후면이라고 했는데 앞에 A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9, 10장의 중심적인 이야기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은 9장과 10장의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살펴보니까 우리가 9장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네. 자,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오고, 됐니? 그 다음에 장남이 나오고, 됐니? 그러면서 이제 누가 나온다고요? 차남부터 시작해서 포함한 누가? 그래. 그러면서 육형제가 나오고요. 됐니?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더라? 그래. 막내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떻다 그랬어? 아이고야, 탐욕스럽더라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장남은 아버지를 뭐 한다고요? 그래, 설득을 하더라. 어떤 설득을 해? 다른 거 없잖아. 소위 말해서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아버지를 설득한다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런데 아버지는 갑자기 어떻게 얘기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그건 내가 젊어진 다음이다. 맞죠? 예, 젊어진 뒤에 다짐해도 늦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나이 드신 사람이 젊어지는 일이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자식들이 뭐라고요? 저걸 봐! 저러니까 믿을 수 없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자식들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차남을 포함한 육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아버지를 뭐 한다고요? 그래, 소위 다운벨레이브 뭐 한다고요? 믿지 못하겠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얼굴에 우리 팩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죠? 뭔 팩을 해요? 성진팩을 하죠. 눈 뜰 수 있어? 없어. 그 사이에 있는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달아나 버리죠.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9장의 내용이고요. 됐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측 하단에 무대 전면이라고 하죠. 자, 무대 전면 나왔잖아요. 그죠? 예. 뭐 나오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차남의, 그죠? 예. 바로 편지 읽기가 나오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게 바로 무대 전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무대 중앙 및 후면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제 10장의 내용이 있죠. 됐나? 그 10장의 내용은 이제 누가 나오느냐 했을 때 이 차남 및 육형제, 차남 포함 육형제는 전부 다 떠나갔죠.
뭐 남았어? 아버지, 장남. 그 다음에 막내는 이제 또 역시 등장하지 않는데 누가 등장하냐고요? 동녀라는 인물이 등장하더라. 됐니? 자, 내용상 서름을 살펴보니까 바로 이 막내가 동녀의 뭐라고요? 소위 말해서 남편이자 또 동녀는 막내의 아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시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 그것이 바로 10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됐나?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차남의 편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려 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버지 믿지 못하겠어. 아버지 나빠. 됐나? 그러다 보니까는 차남의 편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꼰듯이 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됐나? 예. 자, 그건 일단 둘째 치고라도 자, 선택지 1번부터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A 부분, 달리 말하면 무대 중앙 및 후면에 등장하는 인물들 누가 된다고요? 아버지, 장남, 차남, 육형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B에 등장하는 인물 됐습니까? 예. 무대 전면에 누가 된다고요? 차남 및 그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로. 자, 다른 뭐라고 했어요? 시공간적 배경에 위치하고 있더라라는 거. 됐니?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9장과 10장은 어디게 되겠습니까? 그래, 공간적 배경으로 따진다면은 아마 고향집 정도 되지 않겠니? 됐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B에 등장하는 인물들, 즉 차남 및 육형제 같은 경우는 차남과 육형제 포함 육형제겠죠. 그죠? 예. 자식들이라고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자꾸 헷갈린다. 그죠? 예. 그래서 무대 전면에 나타나는 자식들은 어디 있다고요? 고향이 아닌 타지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시공간적 배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오케이. 자, 요거는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선택지 2번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예. 자, B에서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B라는 것은 어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 무대 전면이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난 차남의 바라는, 자, 누굴 위한 것이다? C의 관객을 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죠? 그러면은 차남이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관객에게 말하는 것이다. 요걸 우리가 국문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방백이라고 이야기하죠. 됐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 관객에게 이야기하는 것. 됐니? 예.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자, 차남의 말 가운데에서 이런 말이 있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험지의 10페이지의 맨 하단입니다. 우측 하단에 고향집을 떠난 사람이면 그 누구나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어 하지요. 누구 보고 하는 소리겠어요? 관객이겠죠. 하지만 마음속의 생각일 뿐 한 번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일까요? 역시 관객이 하는 이야기죠. 그죠? 예. 지금 이 무대 전면에는 누구만 존재하는데요. 차남 플러스 나머지 형제들, 즉 자식들만 공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남이 남의 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결국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관객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선택 3번 갑니다. B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적인 이런 거겠죠. 자, 아버지 잘 지내시나요? 막내 동생 너도 잘 지내니? 그죠? 이젠 고향에서 보낸 그 봄날이 아스라이 멀게만 느껴지더라. 그러면서 그 봄날에 저희 자식들은 왜 그렇게 조급했었는지, 다시 말한다면 좀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우리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것을 강탈해 갔잖아요. 그죠? 예. 왜 조급했었는지, 아버지는 왜 그래 또 인색하셨는지 꼭 꿈을 꾸고 난 것만 같습니다. 꿈을 꾸고 났다라는 건 뭐예요? 소위 말해서 허망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언젠가 꽃피는 봄이 되면 자식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다시 가겠습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소위 차남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한 번도 보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바로 죄송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또 비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B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은 A에서 진행된, 자, 이때 A라는 것은 무대 전면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예. 제9장의 사건에 대한, 그래, 차남의 인식을 드러낸다. 어떤 인식일까요? 아무래도 죄송하다라는 것. 그죠? 예. 후회, 뉘우침.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됐나? 예.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B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은 됐습니까? 방금 읽어드렸던 그 부분이겠죠? C에 있는 관객의 공감을 유도하여 됐습니까? 예. 자, A에서 진행되는 사건 전개에 이거 재밌다 보세요. 사건 전개에 영향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순서대로 잠깐 보겠습니다. 제9장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요? 그래, 무대 전면에서 벌어졌던 차남의 편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요? 그래, 제10장의 이야기가 나왔죠. 됐니? 그러면은 자, 이 무대 전면에서 차남의 편지는 됐나요? 무엇에 따른 거야? 그래, 제9장의 내용을 따른 것이죠. 맞습니까? 예. 거기에서 나타나 있는 차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글이 이후에 제10장에 영향 끼칩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지금 관계가 없죠. 됐나요? 예. 제10장에서는 앞에 차남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 알 수 없었어?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왜? 차남이 뭐라 그랬는데요?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어 하는데 한 번도 뭐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보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지고 있는 차남의 이 마음을 됐나요? 예. 제10장의 아버지가 알았을까? 에이, 몰랐다라는 것이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A에서 진행되는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죠. 오히려 자, 제9장 즉 A에 무엇을 받아서 영향을 받았고, 그죠? 예,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해됐나요?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 문학 작품은 뭘 확인하는 문제다?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선택지 5번은 간단하죠. B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을 보아서 이건 아버지에 대한 차남의 태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A에서와는 달라져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즉 앞부분에서 제9장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색하다. 그죠? 믿지 못하겠다. 됐습니까? 예. 욕심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디에서 무대 전면의 편지 내용을 본다 그러면은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그죠?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우리가 조급했는지 됐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됐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태도가 달라졌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어디 가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9번, 미안합니다. 예. 36번 문제 됐습니까? 예. 가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됐나요? 예. 자, 36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대소설 문제입니다. 됐나? 예. 자, 그런데 이 현대소설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그런 작품이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이제 소설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이 작품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건데? 그래,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자, 작품을 읽어 나가면 우리가 인물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인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소리라는 일종의 형태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죠? 소리의 사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아니면 소리 자체를 하나의 인물로서 드러내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소리가 얼굴을 찌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다 보니까 인물 찾기가 제대로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어떠한 장치가 우리가 소설을 읽는데 어렵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회상적 시점이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서 역순행적 구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소설에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소설 지문 내용을 굉장히 읽기 어렵게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자, 우리 수능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 교재,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수능 완성 교재의 문학 작품을 많이 참고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래, 그 작품에서 이야기한, 즉 그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근데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문제는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즉 수능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소설 작품의
전문을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리고 자, 문학작품은 항상 어디에서? 내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주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내용 속에서 그 해답의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 그거는 체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문학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지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같아요. 만약에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된다면 누가 풀어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험 문제라고 본다면 답의 근거가 되는 것이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34번 문제를 보게 될 터인데, 아니 36번 문제를 보게 될 터인데, 자,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문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이 난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도 문제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좀 찾아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3점짜리 문제죠. 그죠? 자, 이러면서 보기에서 이랬네요. 이 작품에서, 자, 요것도 잠깐 볼게요. 이 작품에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됐니? 자,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자,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보기에서, 그죠? 예. 요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백석의 됐습니까? 백석은 됐나요? 예. 여운한 골쪽이라고 할까요? 됐습니까? 예. 골쪽에서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여운한 골쪽을 어떻게 해요? 그래, 쓴 뭐라고요? 그래, 백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가 나오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야. 어때요? 겉으로 봤을 때 같은 내용 같아요? 아니죠.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죠? 예.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백석은 여운한 골쪽에서 어쩌고 저쩌고라고 한다면 이 어쩌고 저쩌고의 내용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 그래, 바로 이 작품에 대한 해설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온 것은 뭐가 된다고요? 그래, 작품의 그래 해설 내용이라는 거. 됐니? 예. 그런데 이건 어때요? 여운한 골쪽을 쓴 백석은 어쩌고 저쩌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쩌고 저쩌고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백석이라는 인물의 일종의 작품의 뭐라고요? 그래, 경향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됐니? 예. 이게 무슨 차이를 가질까요? 그래,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죠. 왜냐하게 되면은 제시된 작품이 소위 말해서 A 지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여운한 골쪽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백석은 어떠한 작품 경향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 경향은 이 작품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어떤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보장도 없단 말이야. 됐니?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백석은 영원한 골쪽에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작품에 됐나요? 이 내용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작품에 대한 해설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반드시 봐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내가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어떤 말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말인 것이죠. 바로 이 작품에서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이 작품에서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바로 뭐에 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 작품에 대한 해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지 않더라도 어떻게 봐달라는 거야? 그렇게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 되겠죠? 자, 이 작품에서 사내는 됐습니까? 그래, 사내 나오죠. 예. 자, 누이와 함께 됐습니까? 예, 인물 나왔죠. 자, 의붓아비 즉 노인 됐습니까? 예. 그 의붓아비를 따라다니다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됐나요? 이때 소리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 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리라 어리라 이런 거겠죠. 됐나요? 예.
자, 그러한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이때 못 이긴다라는 건 뭐야? 아, 대단하다. 그러는 거죠. 그죠? 나는 적용지가 아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망을 한다. 그러나 그는 운명적으로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다. 그죠? 예.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바로 예술가의 길을 됐습니까? 예술의 길을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준 것으로서 됐나? 연결고리라는 거죠. 해석할 수 있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이 소리를 찾아다니는 것과 예술의 길을 어떻게 해요? 그래, 같이 매치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런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자, 보기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작품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술은 이렇네요.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그렇죠?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뭐한다? 존재하고. 그 길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것이야. 이 작품에서 소리와 해덩이는, 자, 소리와 해덩이, 야, 엄청 나오죠? 이마에 해덩이가 나오더라. 맞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설명도 작품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소리와 해덩이는 이와 같은 예술가의 길과, 자, 예술가의 길과 관련이 있는 상징적 이미지로, 어때요? 이 이미지의 핵심이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앞에 제시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바로 예술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하고 그 길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예술가의 길과 관련 있는 상징적 이미지,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소리와 해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니? 그렇게 보고 싶지 않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선뜻을 가면은 이났죠. 사내가 여자에게서 뜨거운 해덩이를 보았다고 했음에도 다시 만다고요? 다시 그래 길을 떠났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은 예술의 길이 뭐 한다고요? 그래 끝이 없는 과정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끝없는 그런 해덩이를 보았어. 그런데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길을 떠났어. 왜 그랬을까? 그래,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 예술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선택지 2번 됐나요? 사내가 소리로 상징되는 됐나요? 노인에게서 자, 살기를 품었으면서도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살기라는 건 뭐야? 소위 말해서 살의 기운? 에이, 그거 아니고 죽일 기운. 이래 되겠잖아요. 그죠? 그 살기를 품었으면서도 결국 해치지 못한 것은 그가 예술의 길을 뭐 한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겠더라라는 것. 됐나? 그래, 소위 말해서 죽일 수 있었어. 그러나 죽이지 못했어. 그럼 왜 그런 거야? 예술의 길이라는 것은 그만큼 뭐 한다고요? 끝내 찾아가야 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할 수 있었겠니? 없었겠니? 만약에 너를 죽었다 그러면 난 더 이상 예술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겠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사내가 버리고 살 수 없는 소리가, 그렇죠? 예, 그 소리를 찾아서 끝없이 헤매었잖아. 그죠? 그것이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 소리가 뭐 한다 그랬어?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것은 예술의 길을 걷는 것,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무엇이라고요? 시련과 고통의 의미. 그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니? 그래,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 예술이라고 본다고. 됐니? 예. 그런 예술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 그거는 예술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 뭐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겠죠. 됐습니까? 예. 자, 요거 보세요. 사내가 여자에게 보여준 장단의 솜씨가 옛날의 노인의 솜씨 그대로였다라는 것은 됐습니까? 예. 자, 이래 되겠네요. 사내가 자, 해덩이로 상징되는 됐나요? 소리의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잠깐만. 이거 뭔가 좀 배치되는 생각 안 들어요? 그래, 좀 배치되지. 뭐하고 배치되는데? 다시 갑시다. 보세요. 해덩이로 상징되는 소리의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나 저 앞에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술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하고, 됐나요? 예. 이 작품에서 소리와 해덩이는 예술가의 길과 관련 있는 상징성이다. 그것은 다시 말한다면 그 길은 시련과 고통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럼 다시 말한다면 어떠한 절대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 본다면 지금 선택이 4번에서 말한 것처럼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벌써 끝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 앞에서 끝냈다고 했어요? 아니죠. 바로 도달할 수 없는 경지다. 맞습니까? 끝없이 추구해야 가는 시련과 고통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것이 바로 해등의 의미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보고 틀렸어? 그래. 보기 내용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왜 보기 내용과 전혀 맞춰야 되겠어? 그래. 앞에서 예시했잖아.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 이 작품은 이라고 말했었잖아요. 이 작품은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 그것은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작가의 작품 경향이라 그러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지문의 내용하고 매치시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 가능한가라는 걸 살펴줘야 돼. 그러나 작품에 대한 해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렇게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마지막 뭐 사내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겨 도망쳤음에도 끊임없이 소리의 진짜 얼굴을 찾아다니는 것은 결국은 예술가의 길을 뭐라고요? 숙명으로 여긴다. 숙명이란 건 뭐야? 그래, 내게 정해준 운명이라는 것이죠. 됐나? 예. 자,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거기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헤매이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여러분하고 전체적인 문제, 즉 45문제를 다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풀다가는 시간이 끝도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쉬운 것을 가지고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것은 제 취향도 맞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3월 모의고사 잘 쳤든 못 쳤든 그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이냐? 이 3월 모의평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바로 이 3월 모의평가가 수능시험에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절망적이잖아요. 그러한 절망은 가질 필요 없습니다. 됐니? 수능시험에서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지겠어? 높게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 하자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됐니? 예. 부족한 부분은 자꾸 채워넣고 또 채워넣고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송원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상규입니다. 됐나?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바이바이.